당신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 친구의 친구인 김민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대림역 근처 바에서 혼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첫 잔을 비우고 있을 때 매력적인 여성 한 분이 다가와 두 번째 잔을 사주며 갑자기 말을 걸었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지? 하고 즐거워했지만 그게 그날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차디찬 얼음물이 가득 담긴 욕조 안이었습니다. 욕조 옆 탁자에는 낯선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 것. 119에 전화하시오. 민수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교환원은 익숙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등 뒤로 손을 뻗어보시겠어요? 혹시 허리에서 튜브가 튀어나와 있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허리를 만졌더니 정말 튜브가 만져졌습니다. 교환원이 말을 이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어제 장기 밀매 조직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신장을 도둑 맞으셨어요.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죠. 자, 근데 왜 제 채널에서 갑자기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냐고요?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포괄적인 공동체 구축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현존하는 실행 방식과 일치하는 모범적인 투자 수익 원리 모델에 적합하다. CCI의 자원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는 자금주들의 책임 여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원 자금 조성에서 시장 선정 및 절대적 필요 조건에 자주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 이제 한숨 푹 주무시고 두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내일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거의 100%에 가깝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장면과 충격적인 전개가 머리에 착 붙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해도 정확히 기억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바로 신장 이야기처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간결한 스토리가 담긴 메시지를 사용할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사업이나 일 또는 관계에서 이런 메시지를 자유자재로 만들고 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마법 같은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책 스틱을 통해 사람들의 뇌리에 꽂히는 메시지는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Go go go. 신장 도둑 같은 이야기는 잔혹하지만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무서운 스토리입니다. 반면 투자 수익 원리 모델 이야기는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전달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힘들죠. 책 스틱에서는 머리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바로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가 바로 그것이죠. 이 여섯 요소의 앞 글자를 따서 석세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중에 저는 오늘 단순성에 특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단순성에만 집중하는 건가요? 메시지가 복잡해지면 아무리 의외성이나 구체성, 감성이 뛰어나도 금방 잊혀집니다. 핵심을 하나로 꿰뚫는 단순성이야말로 다른 5가지 요소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토대죠. 이렇게 말해도 아니 단순해봤자 뭐가 얼마나 대단한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성이 과연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펼치기 전에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숨은 장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를 알아두시면 아, 이렇게도 쉽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그 숨은 장애물들을 살짝 들춰볼까요? 자, 이제 단순성의 필요성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부터 훑어볼게요. 지식의 저주란 이미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현상입니다. 이를테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간 문장을 전문가끼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일반 청중이 들었을 땐 이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예를 들어 현재 UI, UX 시나리오 컨설팅의 구현 단계에서 모듈러 프로세스를 리팩토링 해야 한다. 비선형 서사 구조에서 후반부 플롯의 서브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문장들도 해당 분야 전문가끼리는 대화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이에게는 전혀 감이 안 오는 말들이죠. 지식의 저주는 사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유튜브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인천공항을 다룬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
오류를 지적한 전문가분이 댓글로 학술 용어를 잔뜩 써서 많은 대댓글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의 목적이 유현준 교수님과의 소통이면 괜찮겠지만 일반 대중에게도 잘못된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면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잊고 말하면 메시지가 결국 타깃에게 와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단순성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순성이야말로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게 해주는 키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만들 때 정보를 간결히 써라 라든지 짧게 말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좀 듣잖아요. 그런데 이 책 스틱에서 말하는 단순성은 단순히 문장을 짧게 줄이거나 난이도를 낮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핵심에 집중하라 라는 뜻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하면 겉으론 간단해 보이지만 청자가 듣기엔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또 어떻게 좋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이걸 간결하게 쓴다고 할 수는 있어도 핵심이 드러나 있진 않으니까요. 반면 우리 앱은 클릭 2번이면 보정된 사진을 SNS에 자동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라면 어떨까요? 좀 더 길어 보여도 사용자가 정말로 궁금해할 핵심, 즉 2번의 클릭으로 모든 작업이 끝난다, 자동으로 보정이 된다, SNS와 연동이 된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스틱에서 말하는 핵심 집중형 단순성입니다. 이런 단순성을 사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예시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이 회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라는 한 줄짜리 핵심 철학을 내세웠어요. 그냥 말로만 싸게 모십니다가 아니라 기종을 되도록 하나로 통일해서 정비나 운항 비용을 확 줄이고 기내식 같은 서비스도 최소화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모든 결정에 적용한 거죠. 예를 들어 직원이 동료 생일을 축하한다고 객실에 색종이를 날리면 어때? 라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칩시다. 누군가 좋긴 한데 그거 치우는데 비용이 들지 않나? 라고 물으면 곧바로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가 되려고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무조건 싸게 라는 단순한 기준을 공유하고 모든 결정, 판단 등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또 고객들도 여긴 그냥 싸게 비행기를 타게 해주는 곳 이렇게 단번에 이 회사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된 핵심이 강력하면 직원들은 의사결정을 쉽게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고객도 싸게 갈 거면 사우스웨스트를 이용하자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에서 손꼽히게 수익성 높은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을 더해 만든 단순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단순성은 사람들 기억에 강하게 남아요. 우리가 보통 광고나 정치 구호에서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문구가 큰 파급력을 가진 걸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선거 캠프 때 사용했던 경제라니까 멍청아? 같은 슬로건이 아주 대표적이죠. 복잡한 정책 다 제쳐두고 결국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더니 유권자들이 맞아. 이 후보가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책 스틱에서 말하는 단순성은 본질을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라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문장을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스틱에서 말하는 머리에 착 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시지가 강해야 한다 라는 말은 들어도 정작 어떻게 강렬함을 만들어낼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입하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에 집중하기. 둘째, 그 한 문장을 모든 결정과 행동의 나침반으로 삼아 일관성을 유지하기. 셋째,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청자를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가정했던 전제들이 상대방에게 낯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성이란 단지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 군더더기를 제거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메시지를 쓰는데 간결함에만 집착하고 있거나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 두 슬로건을 기억해 주세요. 가장 저렴한 항공사, 경제라니까 멍청아. 이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도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아이디어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핵심을 어떻게 하면 간단 명료하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틱이라는 책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5가지 좋은 메시지의 특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다듬고 또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